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라는 복잡한 도로에서 여러분의 계좌에 그린라이트 켜드릴 수익신호등 진행을 맡은 김하신입니다. 저희 수익신호등 방송에서는요. 앞으로 매주 평일 오후 2시부터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오늘장 주요 시황 이슈를 확인하고 또 투자의 신호등이 돼주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핫했던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이 엑셀을 밟고 더 나아갈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서 멈출지 전문가님께서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종가 베팅 종목을 공개하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오로지 수익 신호등 시청자분들만을 위한 공략주죠. 바로 부스터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가 베팅 종목부터 부스터 종목까지 알차게 준비하신 오늘의 전문가님 소개합니다. 네, 션타임 전문가님은요. 매매 타이밍의 베스트 드라이버십니다. 네, 투자의 타이밍은 신의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투자는 결국 타이밍이 전무겠죠. 추세 매매 기법으로 시장의 큰 흐름을 분석해서 종목의 상승을 예측하고 진입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십니다.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을 알맞게 제시해 드리는데요. 가장 좋은 타이밍에 맞춰서 분할 매도를 하고 계시는 션타임 전문가님의 수익률표를 보면요. 아직 보유 중인 종목입니다. 삼천리 같은 경우에 24주 동안 무려 138.78%의 수익률을 내셨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8주 동안 14.18%의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또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 3.96%, 또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 2주 동안 7.2%의 수익률을 챙겨드렸는데요. 특히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 함께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종가 베팅 종목으로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종목인데요. 4거래일 만에 무려 10.71%의 수익률을 여러분께 챙겨드렸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 324.39%인데요. 아직 2차 매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어서 청산 목록 보겠습니다. 첨보 같은 경우에 6주 동안 무려 36.24%의 수익률을 챙겨드렸습니다. 홈캐스트 11주 만에 37.33%, 또 당일에 청산하신 목록도 있는데요. STX 중공업, 업티커와 한주 라이트메탈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청산하셔서 각각 3.56%, 2.74%, 4.28%의 수익률을 여러분께 안겨드렸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 138.84%를 여러분께 챙겨드렸는데요. 이 수익률표 보면서 함께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잠시 뒤에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핫했던 이슈 두 가지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엔터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특히 SMCNC 또 하이브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잠시 뒤에 전문가님과 함께 엔터주에 관한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러시아의 석유 감산 이슈로 유가와 천연가스가 상승하며 관련주들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 잠시 뒤에 전문가님께서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문자 방법인데요. 샵 3989번으로 션타임 이렇게 세 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100원 유료로도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지금 QR코드 보이실 것입니다. 이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방송 중에서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입장을 하셔야 좀 더 편리하게 전문가님과 소통을 하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에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셔도 노란톡방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 외에도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션타임 이렇게 세 글자만 입력해 주셔도 또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들어오셔서 같이 대화 나누시고 또 종가 베팅 종목부터 부스터 종목까지 알차게 다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노 브레이크, 노 후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투자의 교통체증을 해결해 주실 오늘의 베스트 드라이버 션타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도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타이밍 매매 베스트 드라이버 션타임입니다. 자, 전주 미국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미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주요 내용은 핵심 내용은 아직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는 추가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나스닥이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 하지만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 국내 코스피도 하락 장중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하락 중에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노란톡방에서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같이 수익을 내고 있는데 오늘 저와 함께 방송에서 같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유가증권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89% 하락하면서 2,447.7포인트를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02%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772.29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션타임 전문가님 도움 말씀 들어볼까요? 네, 먼저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지금 코스피 차트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2,500 라인선이 주요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재 지금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차트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역 헤드앤숄더형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조건은 충족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2,500 라인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건 그만큼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부담감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2,500 라인선 돌파하는 시점이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올라는 가나 아직은 아닐 수는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번 주에 있었던 연준 주요 인사들의 아무래도 매파적인 발언들, 특히나 리치먼드 여는 존재는 인플레 억제 확신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연내 오는 7월 FOMC 정례 회의에서 네. 기준금리를 5.75에서 6%까지 올릴 가능성을 예고를 했습니다. 네. 네, 그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코스피도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의 3대 주요 지수죠. 나스닥, 다우 그리고 S&P 역시 하락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다음으로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먼저 저희가 이번 주 주요 이슈를 먼저 월요일에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번 주에 공개될 미국의 CPI 공개인데요. 네. 자, 지금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발표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게 상당히 많은 게 있습니다. 먼저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14일 네, 바로 내일 내일이죠. 기준으로 네. 내일 저녁 10시 30분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16일 목요일 날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자, 여기에 따라서 또다시 증시가 많이 출렁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염두에서 또 거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어서 또 말씀해 주실 오늘의 핫한 이슈나 또 관련 종목들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네, 일단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일단은 아까 잠깐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7월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75에서 6%까지 올릴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현재 지금 4.75%로 네. 저번 정례 회의에 비해서 0.25% 상승한 모습입니다. 네. 자, 3월 달에 또 이제 FOMC 성명이 있거든요. 네. 그때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생각 동결할 이런 예를 것이다. 전망들도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5.75에서 6%까지라는 거는 지금 현재 수준보다 1.25%더 올린다는 거예요. 네. 상당히 지금 시장에 많은 조정을 주겠다라는 건데 네. 좀 이게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주요 시장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얘기는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 네, 바로 중국 정찰 풍선 얘기인데요. 네. 익히 많이 아실 것 같고 네.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보도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사실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아직 저는 확신은 안 들지만 네. 이 내용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까지도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네. 서로 화해의 스탠스를 취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더 상대방을 아직까지는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또 앞으로 어떻게 큰 이슈로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한번 언급은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꺼내 봅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함께 주목받는 게 또 히토류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 네, 그렇죠. 네, 거기에 관해서도 또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뭐 일단은 관련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히 아, 공개하도록 네, 하고요. 네. 다만 뭐 저희가 뭐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이슈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알아두시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 자, 일단 이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미국의 네. 전주는 대형 기술주들이 금리 인상의 우려감 속에서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이 차트들이 다 미국의 대형 기술주 차트들입니다. 네. 네, 테슬라, 아마존, 애플, 뭐 메타, 오. 네, 이베이, 알파벳까지 지금 대형주들이 대부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초 상승세를 이어갔던 것에 비해 지금 하락세가 좀 어떤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상승세를 반납한 것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조금 덜 하락한 것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아무래도 과열되어 있는 상황은 맞다. 전체적으로 이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고 차익 실현 매물대도 그만큼 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만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비해서 좀 이게 지금 가운데 있는 차트가 S&P 차트입니다. 네. 저번 주에 나스닥과 다우 지수가 크게 하락한 거에 비해 네. S&P는 그나마 좀 선방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 현재 S&P 기업들 중에 66%가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70%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상회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기업 실적이 그만큼 하락에 대한 네. 견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뭐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CPI 경계심 때문에 조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국내 주가들을 한번 보면은 오, 지금 네. 대형 주가들이 한 차례 큰 상승을 보이다가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같은 미국의 나스닥의 대형 기술주와 같은 맥락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승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네.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출현 이런 부분들이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또 지금 나스닥 지수에도 영향을 받은 건가요? 그럼요. 나스닥 지수에도 네. 영향을 받을 수 없지 않았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번 주에 제가 예고드렸던 유엔젤 지금 네. 올라가고 있지만 타이밍은 지금이 아닐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에 그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뭐 그리고 저희 첫 주에 말씀드렸던 포스코 케미칼 역시 네. 역시나 상승폭을 소폭 반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지금 호재는 또 호재가 또 있죠. 아무래도 뭘까요? SAM 네. 인수 소식에 하이브, 힘입어서 지금 엔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JYP, 큐브엔터, 하이브, SM, JYP가 다 동시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관련주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큐브엔터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종가 지난주에, 베팅 지난주죠. 그렇죠. 네. 지난주에 저희가 종가 베팅 종목으로 드렸던 그 종목 자 네. 오늘 또 상승세 이어가고 네. 장중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뭐 결론적으로 이제 전문가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네,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은 하락 마감했고 또 오늘은 엔터 산업의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또 유가 상승으로 이와 관련된 뭐 ETF, ETN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뭐 자세한 얘기는 시간 관계상 노란톡방 안에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셔도 노란톡방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이 조금 헷갈린다, 잘 안 뜬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션타임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니까요. 그 링크 꾹 누르시고 100원 유료로 이용해 보셔서 지금 들어오셔서 이런 시황 얘기와 또 종가 베팅 종목, 부스터 종목까지 다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 타점 또 매도 타점 다 잡아드리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전문가님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엔터주와 관련해서 저는 큐브엔터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큐브엔터 같은 네.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수요일에 바로 종가 베팅 종목으로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셨던 종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4거래일 만에 무려 10.71%의 수익률을 내셨어요. 네, 네. 혹시 엔터주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진입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엔터주는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초록 불인 게 맞습니다. 뭐 중국의 리오프닝 상황과 더불어서 현재 지금 전체적인 SM의 이런 소송 관련된 부분들이 지배 구조와 경영 구조를 개선을 할 것이다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엔터주에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네.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가 큐브엔터 들어갔던 내용은 대략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차트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뭐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엘리어트 파동의 1번 파동과 2번 파동이 현재 형성이 되었고요. 아직 3번 파동 시작도 안 했어요. 그 말 뜻은 앞으로 더 올라갈 더 수 있는데 올라간다. 아직 사실 그 상승세가 더 보이지도 않은 거고요. 저희가 네. 목표가도 정말 높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1차 매도만 하신 거군요. 네, 1차 매도만 진행을 했고 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네. 저는 이 내용은 진짜 정말 좀 좋게 보고 있고 네. 자세한 내용은 또 아무래도 노란톡방에서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네.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좀 시간 관계상 더 길게 얘기하면 다른 이슈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자세한 얘기는 노란톡방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또 삼천리도 궁금합니다. 24주 동안 무려 138.78%의 수익률을 내셨어요. 세 자릿수의 수익률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삼천이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오히려 지금 현재 조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최고 오. 수익률이 150% 이상 네.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와. 저희가 작년 네. 9월 초쯤에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심화가 될 것이다, 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 속에서 진입했던 종목이고요. 와. 역시나 뭐 에너지주 오늘 또 이후에 에너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지만 네. 뭐 에너지 종목 관련된 부분에서 있어서는 뭐 최강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보시는 현재 지금 이 자료들은 저희 요란톡방에서 회원분들과 같이 진입 네, 네. 포지션을 드렸고 시청자분들에게 드렸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인증해 주셨던 시청자분들이 인증해 주셨던 그 내역입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이제 또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얘기 듣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방금 전에 수익률표 보셨다시피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만에 10.71%의 수익률을 또 내주셨고 또 삼천리 같은 경우에도 24주 동안 무려 138.78%의 수익률을 챙겨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전문가님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함께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지금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셔도 노란톡방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이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션타임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그 링크 꾹 누르시고 100원 유료로도 이용해 보셔서 지금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방금 전에 보셨던 수익률표에 있었던 종목들 다 함께 같이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바로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지난주에 하이브가 이수만 SM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엔터주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또 SM의 주가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초록불인지 주황불인지 빨간불인지 어떤 신호 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파란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불인가요? 네, 고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인을 주셨습니다. 네. 네, 이유도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PPT 준비한 자료 보시면서 같이 얘기 한번 해보시죠. 네, 일단은 좋습니다. 먼저 엔터주 이번 주도 강세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뭐 엔터주라고 하면 단순히 지금 현재 인수전을 벌이고 있는 SM뿐만 아니라 하이브, 큐브엔터, JYP 그리고 전반적인 엔터 사업들이 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자, 일단은 SM이 이번에 카카오의 인수 소식에 한 차례 상승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카카오의 인수가 어느 정도 성공할 것처럼 보였지만 이수만 전 총괄이사의 네. 소송으로 인해서 신주 발행이 전격 무효화가 되는 그런 상황에
벌이고 있고 지금 네. 현재 지금 인수만 전 총괄이사와 그리고 소액주주들 간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악재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올라갈까요? 네, 제가 이런 경쟁이 일어나면 주가는 왜 오르는 걸까요? 이거는 원래대로는 악재가 많습니다. 네. 악재가 많지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이 소송으로 인해서 엔터 산업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 경영 문제와 그리고 이 지배 구조의 리스크가 이번 소송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네. 지금 현재 하이브와 카카오, 이수만 총괄이사 등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지배 구조 개선은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될 것으로 제가 예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강의 시간 때 코리안 디스카운트 좀 더 자세하게 잡아드리도록 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분위기를 타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엔터주가 상승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요. 네.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차트는 큐브 엔터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진입한 종목이죠. 네. 그리고 하이브, SM, 네. 그리고 JYP가 있습니다. 지금 차트로 먼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은요. 네. 주요 지지 저항선은 위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큐브 엔터와 SM 같은 경우에는 그 주요 지지선 저항선을 돌파한 상황이고, 자, 저항선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로 더 상승폭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깬 게 아니라 그 저항선 위에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마지막 보시는 차트는 JYP 차트입니다. JYP 차트는 네. 제가 이 추세선 잠깐 그려드릴 건데 좋습니다. 추세선으로 봤을 때 네. 상승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오. 과정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려주시니까 더 잘 보이네요. 네, 상승 추세이고요. 네. 근데 지금 이 상승 추세의 상단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네. 주요 저항선을 이미 돌파했다라는 것을 네. 추세가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지금 전체적인 엔터 산업의 네. 훈풍이 앞으로도 이 코스피 장 하락 속에서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가님께서 다른 엔터주들도 같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런 이슈로 인해서 엔터주 전반에 지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럼 이전에 또 K-팝 열풍으로 엔터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할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또 궁금한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조금 더 아, 공개를 노란톡방 하는 안에서요? 것도 하고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종목 상담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보유하고 계신 엔터주가 있다고 하신다면 네. 저희 노란톡방에 오셔서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립니다. 답변을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와 관련된 주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엔터 산업 기대감도 저희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네. 리오프닝 최근에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K-팝의 주요 소비처도 중국입니다. 네,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감안을 하시면 충분히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금 엔터주의 전망은 좋고 아직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세하게 엔터주로 또 함께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타점 다 잡아드린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셔도 노란톡방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나는 조금 헷갈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션타임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100원 유료로도 이용해 보셔서 지금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안에서 종목 상담부터 수익까지 다 함께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휘발유 가격이 지금 3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러시아 석유 감산 이슈로 또 한국 석유, S-오일 등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ETF 중에서는 천연가스 관련으로 ETF, ETN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또 조선주 관련주들도 오늘 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또 향후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가님께서는 초록불인지 주황불인지 빨간불인지 어떤 신호 주실 건가요?
자, 이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노란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불이요? 네, 노란불입니다. 노란불을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좀 할 말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네. 얘기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노란톡방에서 이어가도록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먼저 저희가 그 PPT 자료를 보시면은요, 제가 오늘 뽑아온 헤드라인은 유가는 다시 상승 중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제 해시태그로 지금 러우 전쟁과 EU 제재 그리고 유가 전쟁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에너지라고 하면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유럽 천연가스 해저 송유관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차단했나요? 네, 차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천연가스가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죠. 네. 그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유럽의 모든 천연가스를 대부분 거의 한 70% 가까운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 이제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송유관 차단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높지만 공급이 떨어졌다는 네. 걸로 의미를 할 수 있고요. 수요와 네네.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겠네요. 최근에 저희가 피부로 느껴지는 거는 저희 지금 네, 난방비도 많이 네. 올라갔죠. 체감이 되죠. 네.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에너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유럽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러시아의 이러한 조치에 의해서 EU도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을 했고 네. 그리고 해상보험, 금융 및 중개 사용을 전면 사용 금지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한마디로 너가 나를 먼저 건드렸으니까 나도 너에 대한 보복을 하겠어. 그냥 무역 보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또 모습에 또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자, 이런 EU 집행위원장이 최근에는 네. EU 집행장이 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추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네. 지금 PPT를 보시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대통령과 EU의 지금 집행위원관이 만나고 있는 자리인데 서로 얘기가 나왔던 건 10가지의 추가 제재를 러시아에 가하겠다. 그리고 그 중에 10가지요? 하나가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발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러시아가 이제 석유에 대해서 추가적인 감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추가적인 했습니다. 감산이요? 감산이요. 네. 공급을 더 줄이겠다는 거죠. 네네. 지금도 이미 공급이 줄여져 있는데 공급을 더 여기서 줄이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는요, 오펙이라는 석유 회원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국입니다. 작년에 오펙 회원 국가들이 합의한 생산량 협약이 있는데 그거를 독단적으로 어기고 지금 감산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가 거의 천청부지로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국의 리오프닝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장 가동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말 뜻은 에너지 소비가 점차 늘어나고 있을 텐데 소비는 더 늘어나는데 공급은 차단된다? 당연하게 유가의 유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유가가 많이 오른다던데 그러면 해외 선물 종목 중에서도 에너지 상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해당 종목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또 전략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 먼저 저희가 지금 현재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미국의 크루드 오일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에너지 상품들 중에서 거의 대표 주작격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크루드 오일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오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좀 가격의 대표 지수로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전 저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올라오는 상황을 우리는 이제 추세가 역전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추세가 지금 주요 역전된다. 네. 저항선이 82달러에는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 러시아 EU의 제재와 러시아의 보복성 감산 이런 부분들이 섞여서 복합적으로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다면 네. 이번 하락 추세도 돌파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랬을 경우 전 고점이었던 105달러까지도 상승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노란불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노란불을 드렸던 이유는
일단은 먼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복 전쟁이에요. 무역 전쟁이죠. 러시아가 먼저 시작했고 EU가 받아쳤고 러시아가 다시 받아쳤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에너지 전쟁, 유가 전쟁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뭐 이건 아무도 예견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저희가 한 가지 예견할 수 있는 거는 타협점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서로 화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쟁은 진행 중이지만 네. 적어도 에너지가 이 사회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이 있으니 우리의 어느 정도 유가에 대한 안정된 유가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뭐 좀 한번 노력해 보자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시 유가가 안정권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부분들.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에너지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노란불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노란불을 주신 이유가 이제 타협점이 언젠가는 찾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점에서 또 그런 관점에서 주황불을 주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얘기 또 다른 종목에 대한 얘기는 노란톡방 안에서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셔도 노란톡방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나는 조금 헷갈린다, 조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샵 3989번으로 션타임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100원 유료로도 이용해 보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제 곧 있으면 종가 베팅 종목이랑 부스터 종목도 공개해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함께 같이 타점 잡으시고 같이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많이들 기다리셨죠? 바로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타점. 성공 투자를 향해 달려볼 힘이 있는 부스터 종목. 이 부스터 종목의 종목명은요. 오로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되니까요. 지금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종목명은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전문가님께 힌트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전문가님 그럼 부스터 종목의 힌트 알려주시죠. 네, 일단 먼저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한 네. 부수적인 내용보다는 그냥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로 한번- 힌트를 주실 건가요? 네, 차트로 한번 힌트를 드릴게요. 네. 자,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종목은요. 네. 지금 굉장히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지난 7월 이후에 반등한 이후에 저점에서 계속 박스권 보여지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주요 지지선이 저항선이 돌파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네. 지지선도 뚫리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파동인데 네. 자, 지금 이 파동 구간이 지금 현재 움직임과 이 파동 구간과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얘기를 할 때 상승 5파, 하락 3파를 얘기를 해요. 자, 그 말 뜻은 지금 하락 3파가 다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하락 3파 이후에는 또다시 상승 5파가 보이게 기대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차트는 지금 현재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좀 많이 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진입을 한다면 네. 아주 좋은 좀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명은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으로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입하실 건가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입가를 드리겠죠. 진입가를 네. 드리겠지만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전체적인 종목의 방향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네. 지금 당장 저 좋은 자리가 있는데 굳이 뭐 지금 당장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요, 전문가님. 지금 차트로만 보여주셨어요. 네, 네. 시청자분들께서 차트만 보고서는 이게 무슨 관련 종목인지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힌트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준다면 어떤 업종인지만 힌트를 좀 주실 수 있나요? 무역 관련된 업종인 것 같고요. 무역 관련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의 리오프닝의 상황에 발맞춰서 네.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무역 관련 업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또 지금 차트에 또 포트에
나는 이 관련 업종에 없다, 관련 종목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문가님과 함께 포트에 담아두시고 같이 수익 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부스터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 또 공개되니까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셔도 노란톡방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 외에도 문자로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션타임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100원 유료로도 이용해 보셔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이 무역 관련 업종에 대한 부스터 종목 받아가 보시고 같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다 잡아주시니까요. 같이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바로 장중 방송의 묘미죠. 바로 지금 아직 장 중입니다, 여러분. 장 마감까지 한 55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지금 전문가님께서 또 종가 베팅 종목 공개해 주시고 또 전문가님 강의도 남아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 종가 베팅 종목에 대한 종목명은 공개되니까요. 기다려 주세요. 얼마 전에 하이브가 SM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오늘은 우리나라 엔터계 대표격인 SM이 하이브에게 지분권을 넘겨주면서 앞으로 SM 행보와 주가 방향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SM 인수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두 기업, 하이브와 카카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BTS와 뉴진스라는 아티스트들을 보유하고 있고 방시혁 대표가 대표이사로 앉아 있는 회사입니다. 자, 아마 BTS는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월드컵 개막전에서 메인 무대를 BTS가 할 만큼 해외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7천만 명에 가까운 유튜버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 상황에서 이수만 전 총괄이사로부터 14.8%의 지분을 인수한 상황이고요. 자, 반면에 카카오는 한국 대표 컨텐츠 플랫폼 기업입니다. 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이 엔터테인먼트는 미디어 엔터와 뮤직 엔터라는 회사를 산하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디어 엔터는 상당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공중파 드라마에서는 SBS 산에 맞선 JTBC 기상청 사람들이 있고 OTT에서는 수리남, 종이의 집, 브로커, 헌트 등 OTT와 공중파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뮤직 측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인 아이유를 제외하고는 아직 아티스트 폭이 좀 적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SM 인수가 그 부족한 아티스트 폭을 채워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인수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1년에 SM이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인수의 3파전이 형성되었습니다. 바로 네이버와 CJ ENM 그리고 카카오였죠. 자, 그런데 카카오가 이 둘을 제끼고
SM 인수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카카오는 SM으로부터 9.05% 유상증자를 통해 2대 주주로 등극을 했었습니다. 자,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이수만 전 대표를 제외한 소액 주주들, 국민연금공단, KB자산운용, 컴투스 그리고 얼라인 파트너스가 이수만 전 SM의 지배구조와 경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카카오를 끌어들인 탓인데요. 자, 그러면 왜 SM의 지배구조가 개선될 필요가 있었을까? 여기에 우리가 한번 의문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건 바로 이수만 전 이사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라이크 기획은 이상한 계약 조건으로 인해서 SM의 그 수익 상당 부분을 넘겨받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음반 매출액의 15% 수수료를 SM이 라이크 기획에게 자문 및 프로듀서 업무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익금의 15%도 아니고 매출액의 15%입니다. 비용을 제외하기 전인 매출액의 15%를 SM이 라이크 기획에게 전달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이 진행될 수 있었던 건 현 경영진 덕분입니다. 현재 SM의 공동대표로 앉아있는 이성수 대표는 이수만 전 대표의 처조카이고 타경준 대표는 이수만 전 대표가 키운 인재입니다. 그리고 이수만 전 대표들의 SM 소속 내의 인사들 덕분에 라이크 기획은 SM 수익의 상당 부분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개선하고자 소액 주주들이 카카오를 끌어들인 거고요. 자, 근데 이게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이수만 전 대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상당히 깎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수만 대표가 바로 소송을 걸어서 신주 발행을 중지시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를 비롯한 소액 주주들을 적대적 M&A 세력으로 지칭하죠. 자, 뿐만 아니라 이수만 전 대표는 한 가지 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바로 하이브와 방시혁 대표를 이 경영권 대립에 끌어들입니다. 이수만 전 대표는 하이브에게 자신의 지분 14.8%를 양도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현재 이수만 전 대표와 방시혁 대표의 연대가 형성이 되었고 그 외에 소액 주주들 간의 대립 형태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아까 오프닝에서 시황 잡아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악재인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게 어떤 식으로 과연 SM의 주가를 바꿀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지금 이 상황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는 게 자, 지금 SM은요. 이 소송으로 인해서 취약한 지배 구조 그리고 경영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배 구조가 개선됨에 따라서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의 저평가 현상입니다. 주로 취약한 지배 구조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번 소송전이 어찌됐건 이 지배 구조를 개선시킨다면 충분히 SM이 더 주가가 상향 정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미 SM과 라이크 기획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어요. 이번 소송으로 인해서 라이크 기획과 SM은 영원히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배 구조가 점차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배 구조뿐만 아니라 하이브가 SM의 대주주로 등극이 되면서 하이브의 경영 구조에 적극적으로 이제 투입될 예정인데 그게 바로 하이 레이블을 형성해서 더 다양하고 개성 있는 아티스트들을 배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전까지만 해도 이수만 전 대표가 아티스트들 하나하나를 다 신경 썼습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개성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아티스트들이 배출될 수 없었다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젊은 프로듀서들이 다양한 컨셉으로 많은 아티스트들을 키울 수 있고 또 그 아티스트들이 SM의 인프라에 힘을 더한다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SM이 하이브의 구조를 따라간다? 자, 그렇다는 것은 저는 SM의 주가는 상향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SM 차트를 보시면은요.
현재 엘리엇 파동 이론을 봤을 때 1번 파동과 2번 파동이 형성됐습니다. 상승폭에 대한 38.2% 구간에서 지금 현재 되돌림하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는 세 번째 파동이 형성 중인데 이 역시도 세 번째 파동이 완벽하게 형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차례 눌림은 있을지언정 추가적인 상승이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엔터 동향이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중국의 리오프닝 상황이 겹쳐서 현재 지배 구조의 개선이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저희가 추세 매매의 개념으로 SM의 차트를 보게 된다면요.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형성 중에 있고 그 와중에 상승 추세 상단의 저항에 맞닥뜨려서 지금 현재는 소폭 고점 횡보 중입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는 않고요. 한 차례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지만 그 내려옴 이후에는 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시청자분들에게 이 다양한 정보와 그리고 또 진입 가격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SM 역시도 그와 같은 비슷한 대응 저희가 이어갈 수 있도록 노란톡방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M엔터를 인수한 하이브의 이슈에 관련해서 또 전문가님께서 SM엔터에 관한 또 회사에 대한 설명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노란톡방 안에서 또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제 이어서 바로 종가 베팅 종목이 남아있죠. 지난번에는 전문가님께서 종가 베팅 종목으로 또 엔터주, 또 큐브엔터로 4거래일 만에 10%의 상승세로 또 수익을 내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이게 바로 장중 방송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오늘은 종가 베팅 종목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하락 중입니다. 네. 네, 코스피는 하락 중이지만 하락 속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하락이 할인된 가격으로 더 좋은 주가를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제가 오늘 종가 베팅 종목 준비한 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방.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경방이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코드는 50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현재 하락 추세가 길게 유지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단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고점이 돌파되지는 않았지만 지지선이 계속 유지가 되어가면서 어떤 형태의 모습을 보이냐면 바로 삼각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각형의 형태. 자, 네. 원래대로는 삼각형의 형태라고 한다면 추세 지속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특별한 삼각형입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은요. 지금 이 경방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넓게 늘려서 보시면은 주가가 이 라인선 16,000 라인선과 이 라인선 11,000 라인선을 갇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한 차례 하락도 있었지만요. 그렇네요. 하지만 바로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그 주가를 메꿨습니다. 자, 이런 요인들로 봤을 때 지금 이 지지선이 유지가 된다. 이 말 뜻은 다시 경기 주가 회복을 의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형이 상당히 특별한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확실한 지지선이 있는 가운데 보이는 이 삼각형의 형태는 다시 상승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주가폭이 뚫리지 않는 한 한동안은 더 위아래로 흔들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자, 저희가 지금 노랑톡방에서 이 관련된 종목은 더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종가 베팅 종목으로 가져오신 종목은 바로 경방입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져다 비추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전략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